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명학입니다. 50 미만 중소기업 리더 여러분, 이런 지원금 있었어? 나중에 알고 아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 요건 갖춰서 제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5가지를 경영지도사로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장박소 블로그에 작성해놨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변경사항은 유형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업종으로 1유형과 2유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고, 수도권 유형이든 비수도권 유형이든 기업에서 받게 되는 지원금 규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년간 최대 720만 원인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청년이 받게 되는 금액이 바뀌었는데, 수도권 유형 같은 경우는 청년도 2년간 재직하게 되면 최대 480만 원건 작년과 동일합니다. 반면 비수도권 유형 중 우대 지원 지역 최대 600만 원, 그리고 특별 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고 지원을 좀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유형 같은 경우는 청년 조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취업 애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고졸 청년처럼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요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파격적인 변화인데,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 조건에서 취업 애로 청년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지역이랑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분들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만 하시면 이 지원금으로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24 사이트 통해서 우리 지역 소재 운영기관을 선택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다른 지원금들은 신천형 사업, 그러니까 요건 갖춰서 제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반해서 이거는 선정형 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이 시점에 찍게 된 이유도 이 사업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업은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공고가 납니다. 올해도 1월 내에 공고가 예정이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뽑게 되게 되면 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3년 동안의 기준 연봉이라는 걸 정하고, 그 기준 연봉의 50%를 3년간의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기업마다 한 명씩 신청할 수 있고, 학사는 3,500, 석사는 4,500, 박사는 5,500이 이제 3년 평균 기준 연봉인데, 이거의 절반, 즉 학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750만 원을 3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서,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청년 요건은 학석, 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진 연구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사이트는 SM테크라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공고일이 이제 1월 말일 텐데, 대략 작년 2월부터 12월 내로 우리가 연구소도 있고 연구개발 인력을 이미 뽑은 청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제가 블로그에도 작성해놨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신청 요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사업이 최근 1년 동안에 우리가 연구개발 인력 청년을 뽑은 이력이 없지만 앞으로 한두 달 내로 청년을 뽑을 계획이 있고 예정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공고문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26년 세일 여성 인턴입니다. 앞에 두 개 사업은 2026년도 바뀐 공고문 기준 제가 블로그를 올려놨거든요.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개 사업은 작년에 올려놨던 블로그를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3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채용을 하게 되면 월 8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이 지나면 기업이 추가로 8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점은 인턴도 60만 원을 추가로 받고요. 정규직을 전환하고 12개월 이상까지도 더 고용하게 되면 기업은 최대 80만 원을 더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직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지원금이 신청 요건 자체가 안 되고 신청하더라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턴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권고사직 이력이 없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맘대로 뽑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구직 등록된 여성분들을 매칭받는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그리고 실제 신청은 각 지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6년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인턴으로 채용 시 월 최대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 여성 인턴과 유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최대 50만 원씩 3개월을 더 추가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더 장기 근속까지 되면 최대 몇 번에 걸쳐서 28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모집 제외 직종이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기사, 방문 판매 등 같은 경우는 이 시니어 인턴십으로 매칭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면 되고, 근로자는 올해 기준으로 1966년생 그리고 그 이전 출생자 만 60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를 받은 사람들을 매칭이 되는 건데, 알선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채용을 염두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채용을 하기 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한 별도 지역별 수행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우리가 그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원금 매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은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건 신설된 사업인데,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맞춤형 사업입니다. 근로시간을 원래 최근 6개월 동안에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값인 거고, 그 근로자에 대해서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임금 삭감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에 이 지원금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은 단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이었던 근로자를 매일 하루씩 단축해서 15시간을 근무를 시키고, 단축 근로시간을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이기 때문에 25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 10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사업인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운영기관을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2026년도 5개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사람을 뽑고 유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챙겨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경쟁사는 이미 이런 다양한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누군가 조금만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 회사에 맞는 고용지원금을 하나하나씩 챙겨보시고, 제가 오늘은 5개만 소개해드렸지만 제 블로그에 다양한 고용지원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인재와 함께 더 오래 근무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